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좀 이렇게 주가 자체는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다 아는 좋다는 주식 샀다가 지금 그렇죠. 시겁은 겁도 아니라고. 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주식들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나마 옛날에는 코스닥 주식 이상한 거 샀다가 바이오 샀다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것 같아갖고 네. 조금 오늘은 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질문을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세상이 변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두 개 다 좋은 회사지만 우리 개인 단에서 조금 투자하기가 마음 편한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그 질문이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네. 있는데요. 사실은 전제를 어디서, 즉 출발점을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미래를 바꿀 회사인데 비싸지 않다면 좋아요. 예, 그 세상이 변한 거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라도 비싸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라인을 어디다 설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인지적인 사람들은 뇌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전문업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내가 그 소식을 캐내어서 발굴해 가지고 알아내기보다는 많이 퍼져서 회자된 다음에 뇌기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이 풀려서 회자돼서 뇌기에 들어올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온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반드시 내가 진입하려고 할 때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되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년의 이익이 얼마냐 따져보는 거죠. 주당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1년의 이익으로 도대체 몇 년을 벌면 이 회사를 다 살 수 있는가, 온전히.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PER이잖아요. 네. 예. PER을 보고 and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성장률을 또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PER이 높다고 못 사는 건, 안 사거나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높아도 살 수 있는데 뭐가 하나 더 보장이 돼야 되냐면 이익률 또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것들이 높게 형성되면 PER이 50배든 60배든 70배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흔적이 별로 없고 이것도 배수가 까마득해서 내 인생 나 죽을 때까지 본전 못 찾을 것 같으면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 퍼라고 생각해요. 인생 퍼. 내 인생 안에 찾을 수 있는 주식은 해볼 만하다. 거기서 내가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은 퍼 50 이하를 사야 되겠죠. 퍼 80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의 기대 수명을 확 늘리면 퍼 100도 살 수 있겠다, 맞죠? 앞으로 100년 사실 수 있다면. 네.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짧은. 저는 그냥 세상이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도 안 망하는 회사에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는 과연 각도기님께서 생각하시기는 어떤 회사?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불교 경전 4000년 전 거, 뭐 육조 해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던 얘기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 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던 얘기나 들어보면 통하잖아요.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잖아요. 네. 그건 인간은 무슨 말이냐? 2000년이 지나건 4000년이 지나건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인간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 주지 않습니까? 네.
의식주는 계속 필요하죠. 의식주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기업들,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이 회사 거를 사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들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 인기 없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진입을 해보는 거. 아니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 저희 안피비님을 닮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네. 별다방을 버리고 네. 피자 가게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네. 또 뭐 집 의식주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진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일단 유지는 하는데 네. 지금은 식음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으니까 올라갔죠.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은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저평가되었으면 또 언젠가는 또 새로운 평가를 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그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잠깐 기억하셔야 될 게 자본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틀려요. 예를 들자면 그나마 이제 제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데 제가 20년 이상 투자를 이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음식료 기업들은 네. 저성장 기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추가적인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IT나 이런 쪽은 높은 배수를 줬어요. 이익 대비 높은 주가를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런 쪽은 뭐 발전할 게 뭐가 있어. 너 라면을 뭐 하루에 한 개 먹다가 2개 먹을 거야, 3개 먹을 거야. 뻔하지 않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2배, 3배 이런 게 거의 많이 그랬어요. 네네. 그게 2002년, 3년, 4년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그래도 이건 너무 싸지 하고 한번 붐업을 했던 게 3, 4, 5, 6, 7년 초반까지의 흐름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면 얘들이 높아요. 가격이 높습니다. 네네.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000년, 98년도, 99년도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이 상당히 높았죠. 네네. 그 이전에도 성장이 높았고 성장이 높은 나라였을 때는 성장 쪽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을 주게 되고요. 성장이 뻔한 쪽은 가격을 안 줬어요. 근데 왜 지금 물론 이제 좀 늘고 그때 이제 망할 게 망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어. 그건 인정하나 왜 그때는 3, 4, 5배가 일반적이었던 것이 왜 지금은 한 1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계속 있느냐. 네네. 지금은 성장이 다 이루어진 시대잖아요. 성장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회사한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중에서 조금 예외가 뭐냐면 시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는 철강이나 화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철강, 화학들 실적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갑자기 네. 가격이 너무 싸 보이잖아요. 주가가 올랐음에도 가격이 세상에 가격이 너무 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시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음식료는 그때 제가 되게 이상했었던 게 옛날 2010년도 이전에 보면 한국은 음식료가 이렇게 싼데 미국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다른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데 이해가 안 됐는데 바로 이 점인 거죠. 자본 시장이 성숙하고 그 사회가 성숙하고 나면 거기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시황을 계속 전해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중국 시장 진짜 변동성 쩐다 쩔어. 제 펀드 거의 다 뭐 이제 네. 수익률 좋았는데 네. 다 이제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어느 시간 보면 수익률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중국 펀드는 막 200% 갔다가 보합 왔다가 막 이 크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되기 전에 산업시장이 활발한 시장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잉여자산이 축적되어진 상황과 잉여자산이 축적되지 않고 산업자본으로 돈이 들어갈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런 때는 산업자본에 돈이 들어간 때라서 이런 그쪽에서 막 성장하는 기업한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줬지만 들쭉날쭉했어. 그러니까 항상 전반적으로는 뭐냐면 할인이 돼. 변동성이 크니까 비싼 돈은 못 주겠다는 거죠. 잘못했다가
훅 가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멀티플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멀티플이 계속 지금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해요. 여전히 미국은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너무 비싸다. 작년 결산을 내고 났더니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이건 잠깐 딴 얘기였고 다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성숙되어 있고 자본이 성숙되어 있고 자본의 잉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할 일이 없지. 돈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에다 투자하는 게 더 쉬워지고 더 많아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숙한 사회고 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혹시 누가 돈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네.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가 네. 이제는 좀 안정적인 곳으로 접어들어서 네. 안정적으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회사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식시장 전체로도 과거보다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싸지는 않죠. 왜냐하면 과거 PER 배에서 고점이 14.4배인데 이제 15, 16까지 올랐으니까 고점 뚫었으니까. 제가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밑에 별다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보는데 여기 이제 신한금투의 박석중 팀장님이 그 최근에 레포트를 내신 거에 따라 제가 막 열심히 봤습니다. 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학교 다닐 때도 안 보던 걸 내가 이 두꺼운 걸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한 거는 내가 조금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놓은 돈이 어떻게 또 좀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니 네. 이런 것도 봐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막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미리 했으면 내가 여기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저희 가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 텐데 삼청에 가서 이런 그게 지금 생각을 한국 했습니다. 자본시장하고 똑같은 게 그때는 왜 열심히 안 했냐? 돈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할 게 없었으니까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여유자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본시장도 투자할 돈이 없을 때는 투자를 열심히 안 하죠. 투자할 돈이 생기면 투자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뭐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젊은 층이 그 코인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던데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코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도기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없고 이제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어떻게 해서 한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의 친구가 몇십억 벌었더라. 저도 100억 벌었다는 사람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성숙한 저희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올 돈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가 뭐 제가 살아온 세상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인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노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 저도. 근데 코인하고 노름하고 차이가 뭘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진짜 가까운 네. 친구가 어제도 도지코인에 6천만 원을 제가 사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오늘 제가 올 때 수익률을 계좌를 찍어서 22%인가 났더라고요. 네네네. 축하한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음. 걔가 저보고 그랬어요. 이건 노름이라고. 노름이라고. 노름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 MZ 세대가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하면 노름판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도 되고 혹시 네. 각도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직장도 없으니 길이 막혀 있다.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나 혼자 뚫어봐야 되는데 이거 대부분 그래.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이거는 없었던 감정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던 한 방에 뭔가 뚫어보게 한 탕으로 한번 뚫어보겠다는 건
인간의 본성의 욕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본성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건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도지코인이든 뭐든 코인으로 나왔고 뭐 일부 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론자들도 생기긴 했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것도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접근을 과거에 했다면 뭐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트레이딩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거는 이제 노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적층이 지적 이런 것들이 적층이 되면 수업료 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적층이 없이 마음만 왔다 갔다 심란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장기적인 발전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로 돈을 벌었던 것이 나의 미래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으로 이어지느냐 단순히 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운이 좋은 사람도 있죠.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내 실력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후배들 요즘에 교육을 해요. 네네. 그 후배들 교육을 맡았어 한 그룹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는 임계치를 돌파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임계치를 돌파하고 난 순간부터 투하 노동 대비 리턴이 훨씬 커지는 시장이야. 근데 대신에 임계치를 넘기 전까지는 얼마를 투자해도 뭔가 안 돌아오는 시장이야. 운이 있으면 돌아오고 운이 없으면 안 돌아와. 그러나 임계치를 돌파할 정도로의 실력을 가지고 나면 처음에는 뿌린 만큼 거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고 나중에는 뿌린 것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둘 수 있어. 그 실력이 적층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장은 초반에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 제가 계속 불로소득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 저로소득이 돼요. 저로소득. 노동의 그 투하량 대비 리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뭔가 그 적층되는 지적인 적층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층이 없다면 지금 당장 돈을 벌든 잃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나중에 나를 보장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고인을 하면 한 게 이렇게 커지는 게 있대요. 쌓이는 게 간만 커진답니다. 간. 간이 아니고 간. 간이 부으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야수의 심장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요. 제가 신문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한 100만 원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던데 뒤로 막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막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간만 커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참 그러면 궁금한 거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분들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 혹시 보셨나요? 젊은 애들이 이제 젊은 직원들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들었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면 또 막 뭐라 하시죠? 아니 얘기를 못 들어봐서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정신 차려라고 혼나겠지. 너는 책도 안 읽고 뭐 한 짓이니? 이렇게 되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지난번에도 얼핏 한번 여쭤는 봤는데 솔직히 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앞으로 투자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고요. 또 그거는 또 있는 그대로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 그건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쌓아져서 나중에 본인에게 큰 것으로 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 투자 세계하고 그쪽 그 트레이딩의 세계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심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심리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희 각도의 클리닉 할 때도 너무 누누하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최고의 악덕을 하나 얘기하라면 조급함이에요. 코인을 하는 거의 근본 그 심리적 동의는 조급함이에요. 이거는 실력이 적층될 수가 없어요. 조급함을 버리는 순간부터 실력이 쌓이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조급함이 완전히 스님들 도딱 막 이러면서 내려놓듯이 내려놔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거기로 간다는 건 이 투자 세계에서 업력을 쌓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신기하게도 20대 때 트레이딩 잘해서 회사 프랍 같은데 고유자산을 프랍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거기서 트레이딩 뭐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번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뭐 40대, 50대, 60대까지 적층해서 돈 벌었다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쪽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 베이스에서는 돈 벌어서 적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몰라,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다는 설도 듣긴 했는데 네. 숫자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낮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요.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네.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막 성장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를 확실히 지났고 이제는 좀 성숙해진 사회, 네.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로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걸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뭐 은행 예금만 넣어놔도 예금 막 5% 6%막 이렇게 주던 시대는 이제 15%도 있었어. 예. 네. 저도 뭐 기억은 나는데 그런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후에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건 확실한 거고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아직도 음. 주식은 위험한 거야. 음.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투자를 그러니까 꼭 주식이 아니라 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뭐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모셨던 홍진